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힌 수많은 세부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사인했던 기억. 또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DSR 같은 생소한 용어에 막막함을 느꼈던 경험. 심지어 통장을 개설하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가입했던 기억까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이것만 알았다면 하고 후회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또 대출을 받을 때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선택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면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어릴 때부터 경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등학교 금융 교과 과정은 정말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24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5년 상반기에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6년부터 실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으로 편성이 되고요. 절대평가로 5단계로 성취도를 매기게 돼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학생부 수시 전형에만 반영이 되죠.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실천하며 현명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디지털 금융 환경과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 저축, 투자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대략적인 키워드만 공개된 상태인데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금융사기 예방법, 금융상품 가입 시 확인해야 될 핵심 사항들, 혹시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 방법 등 실용적인 내용을 배우게 돼요.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실 위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수입과 지출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용돈 관리와 아르바이트 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우리의 소득은 어떤 요인들로 결정되는지, 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소비와 지출은 일상에서 늘 하는 행위이다 보니 배워서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저축과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자, 세금, 물가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고요.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의 특징과 주의사항도 함께 다룰 거예요. 투자의 기본 원칙과 위험 관리를 함께 배우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 계획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특히 신용점수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과 연금의 원리를 배우며 장기적인 재무 설계 기초를 다지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금융 과목이 도입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금융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융교과 과정에 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와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금융감독원 이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표준안 기반 교재입니다. 현재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각종 금융교육과 컨텐츠 개발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교육 목표와 단계별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 이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금융, 중학교 생활금융, 고등학교 생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교육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높은 조회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이미 참고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뜻인데요. 고등학교 생활금융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목차와 일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미리 접할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금융교과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로 추천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이 금융교육센터에서는 금융 지식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온라인 퀴즈 게임, 카드 게임, 웹드라마 같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은 도구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봤더니 웹드라마를 봤는데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요. 이런 자료들은 학생들이 훨씬 재밌게 금융 지식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용돈기입장 쓰기와 같은 쉬운 개념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까지 다양한 깊이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이 금융교육센터의 자료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자녀가 금융교과 과정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금융교육은 단순히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인 재정적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융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과 출신이라 경제나 금융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은행연수원에 들어가서 매일 은행 내규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를 때 참 힘들었었는데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서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각종 금융 자격증을 따야 했고, 고객한테 금융 상품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상품을 완전히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 금융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이러한 경험 덕분에 지금도 꾸준히 금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과 과정에 금융 과목이 있었다면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금융 교육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쉽게 금융 생활을 했을 거고 또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쉬웠을 테니까요. 금융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금융 공부를 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